일단 원리합계 저번에 설명 안 했죠, 그죠? 용어까지는 다 설명했어요, 그지? 용어 설명했고 이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페이지 309쪽 보세요. 이거 풀기 위해서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봅시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자가 붙는다고 하면 만약 연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배웠죠? 연이율,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4년 예를 들면 24년 이제 1월 1일 24년 초라고 할게요. 24년 초에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연율이 3%겠죠. 그지? 그러면은 2024년 말이 있을 거고 2025년 초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일단 보통 이제 연초 이러면은 연초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은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이게 24년 초에서 25년 초까지는 뭐예요? 정확히 1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연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때는 103만 원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죠? 근데 그러면은 2024년 초하고 2024년 말까지는 364일 지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는 하루 지난 겁니다. 그치? 그럼 연이자는 언제 붙을까요? 2024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됐어. 364일 지났어요. 그럼 연이율이 붙어요, 안 붙어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이율이 1년 지나야지가 붙는다며.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아직 하루가 덜 지났으니까 연이자가 안 붙는 겁니까? 혹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하루 사이에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개꿀이잖아. 그럼 12월 30일에 입금한 다음에 다음날 연이자 받고 다시 빼고 또 다음에 또 12월 30일에 입금한 다음에 또 하루 지나서 연이자 받고 빼고 이러면 또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좀 그 수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장난인데 현실은 봐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예요? 연이율이잖아. 그럼 1년에 3%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년에 3%면은 하루에 몇 퍼가 붙어야 1년 지나고 3%가 붙는지 계산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이자를 하루이자로 계산해서 하루마다 이자를 줘요. 현실은 뭐예요? 364일 지나면 364일치 이자를 주고 하루 지나면 하루치 이자를 줍니다. 현실은. 이거를 이제 하루이자 혹은 연속이자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연속이자 개념으로 문제를 내면은 대수에서 이 문제를 못 내. 적분을 써야 돼요. 되게 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이 교육과정을 편찬하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그 높으신 분들이 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대수에서 내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교 1학년 가서 내고 싶은 게 아니라 대수 단원은 배우는 학생들한테 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아주 합리적으로 현실에서 쓰이는 연속이자 개념으로 문제를 내면 못 내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실력이 필요하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실 세계가 현실 그대로 합리적인 그런 방향이 아니라 약간 비틀었어요 문제를.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 그대로 쓰이는 수학을 배우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초중고에서 배울 게 없어 보면 현실에서 그대로 쓰이는 수학은 너무 어려워. 보통 다 기본적으로 진짜 미적분은 그냥 들어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근사하는 거 이제 수치 해석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대학교 학부 정도 졸업할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현실 걸 조금 배울 수 있지. 그냥 초중고 수준은 할 게 없어 이렇게 되면 현실 걸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직 실력이 모자라니까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문제를 낼 수 있도록 상황을 조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은 안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은 연이자를 하루치로 다 이제 변환해가지고 364일 지나서 364일치 이자를 주고요.
365일 되면 365일치 이자. 하루 지나면 하루치 이자를 줘요. 현실은. 알겠지? 합리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수에서 수학 이 문제 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다? 24년 초부터 24년 말이면 364일 지났죠. 그치? 364일이면 뭐야? 거의 대강 1년 지났지. 연이자가 붙는다고 하자. 근데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는 하루예요. 하루 지난 거 가지고 연이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지 않는다고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학적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거야. 이렇게. 현실은 이렇지 않아요. 현실은 합리적으로 주는데 지금 대수에서 이 문제를 내고 싶어서 이 교육과정을 편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했어.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연이율이 있다고 치면은 초부터 말까지 지나면은 364일 지난 겁니다. 그렇죠? 거의 1년 지났죠. 연이자 붙여요. 말에서 2024년 말부터 25년 초까지는 뭐예요? 하루 지났지. 연이자 안 붙여요. 그러면은 24년 초부터 25년 초까지는 이건 당연히 1년 지났잖아. 당연히 이자 붙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정했다고. 룰을 정했어요. 이렇게. 현실하고 좀 다르게. 뭐가 좀 비합리적이지만 이렇게 정해야 대수에서 이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걸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 좀 알겠어요? 그래서 기수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수불, 불이 지불하다 뜻이에요. 수가 언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보통 초에 돈을 넣는 거를 기수불이라고 하고요. 연말 혹은 월 말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적금 같은 거 할 때. 이해했죠? 그래서 기수불, 기말불의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월이율이면 뭐예요? 월 초부터 월 말. 보통 월 초면 뭐예요? 매달 1일이에요. 월 말이면 뭐야? 뭐 달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28일, 29일, 30일, 31일 중 하나겠죠, 그죠? 그렇게 말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월 초부터 월 말까지 뭐예요? 월요일 붙는 겁니다. 한 달 지나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수학적 모델링의 세계에서는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쵸? 근데 월 말부터 다음 월 초까지는 뭐야? 하루 자잖아. 이때는 이제 이 월이자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뭐 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했지, 그지? 요 룰을 알겠어요? 왜 갑자기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했는지 알겠지, 그지? 대수에서 요 문제를 내고 싶어서 수학적 모델링을 한 겁니다.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알겠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요 룰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내가 대표형 32번하고 33번을 지금 풀어줄 거고 여러분은 바로 유제 1번을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려야 돼요. 안 풀리면 나한테 질문해야 돼. 알겠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한번. 대표형 32번을 볼게요. 성환이는 2015년 초부터 매년 초인지 말인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기 때문에 이 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거 초인지 말인지를 항상 보면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초나 말이 없어. 그럼 이제 이거 안 따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초나 말이 써 있으면은 요 룰을 따져야 돼요. 내 말 이해되지, 그치? 봅시다. 2015년 초부터 매년 초에 A1씩 10년간 적립하여 적금인 거죠, 그렇죠? 2024년 말이에요, 말. 또 이 말의 원리합계가 1,000만 원이 되게 하려고 하고 의진이는 2015년 말부터 매년 말에 B1씩 10년간 적립하여 2024년 말에 원리합계가 1,000만 원이 되게 하려고 한다. 연이율 5%의 복리로 계산할 때 라지 B분의 라지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요 표를 그려서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고수가 되면 표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따질 수 있는데 보통은 표를 그려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성환이부터. 성환이는 15년 초부터 넣었습니다. 얼마를? A1을. 그러면은 16년 초에도 A1을 넣겠죠. 17년 초에도 A1을 넣습니다. 이렇게 매년 넣어요, 그렇죠? 이런 걸 적금이라고 하죠, 적금, 그지? 이때 그래서 쭉 넣어가지고 2024년 말이니까 2024년 초까지 넣겠죠. 초까지 A1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4년 말에 원리합계를 따지겠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표입니다. 내가 이거를 줄을 왜 굳이 다르게 썼어요? 다르게 일부러 썼습니다. 왜? 같은 가치가 아니야 이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이유리한 게 있는 세계에서는 이 경제에서는 과거의 돈이 더 큰 돈이에요. 왜냐? 15년 초의 A1은 16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연이율이 5%죠. 16년이 되면은 a 곱하기 1.06의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a1이지만 뭐야? 얘가 더 큰 가치인 거야. 같은 시대에서 같은 시기에 보면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죠? 연이율이 5%니까 과거에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야? 연이자 5%가 계속 붙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더 큰 가치라고요. 그래서 내가 줄을 당연히 쓴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나는 이 돈들을 2024년 말에 이때 원리합계 따질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과거에 있는 돈들을 뭐예요? 2024년 말로 다 끌어와야 돼요. 이자를 붙여가면서. 이 개념 알겠지, 그지? 이해 됩니까 이거? 같은 시간대로 넣어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그 정확한 가치로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해 됩니까 이거? 그래서 15년 초에 든 거 얘가 2024년 말까지가 몇 번 붙냐 이거예요. 그러면 16년까지 한 번, 17년까지 두 번이잖아. 그럼 24년 초에서 15년 초 빼면 여기까지 9번이 붙어요. 근데 초에서 말까지 이제 분대했어 안 분대했어? 붙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9번인데 한 번 더 붙는 겁니다. 10번 붙은 거예요. 그래서 A1 곱하기 1.05의 10제곱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15년 초에 A1은 2024년 말에 A 곱하기 1.05의 10제곱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해해야 돼. 이해 안 되면 지금 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럼 16년 초는 뭐예요? 요거는 2024년 말로 가져오면은 얘보다 당연히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1.05의 9제곱의 가치를 가지고요. 얘는 A 곱하기 1.05의 8제곱의 가치를 가져요. 얘는 뭐예요? 초부터 말까지니까 한 번 붙겠죠, 이자가. 요거의 가치를 갖고 그러면은 24년 말의 원리합계는 뭐예요? 요걸 다 더한 값인 겁니다. 이해 됩니까 이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걸 저걸 더할 땐 뭐예요? 딱 봐도 등비수를 한 공식 쓰면 딱 좋겠지. 공비가 1.05고 초항이 A인 거죠. 항의수 10개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초항이고 지금 누가 봐도 공비는 1.05고 항의수 10개잖아, 그렇지? 딱 SN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SN S10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R 빼기 1분의 초항 A 곱하기 1.05 곱하기 R의 10제곱 빼기 1 요거죠. 맞습니까? 이게 라지 A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됐으면 그때? 이 1000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 됩니까 이거? 그쵸? 그러면은 그냥 A로 정리하자고. 그러면 요 아래가 뭐예요? 지금 얘가 0.05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21이에요, 그렇죠? 맞지? 그래서 다 이항하면 어떻게 돼? A가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분 뭐로 가고 21 곱하기 1.05의 10제곱 빼기 1이 분모로 가고 분자의 1000만이 있겠죠? 일단 이게 A야. 알겠습니까 이거? 이게 A예요. 지금 B분의 A 구하는 거니까 B하고 A를 이런 식으로 구해놓고 나누면 된다고,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B도 구해봅시다. B 이번에는 의진이는 뭐예요? 말부터 넣습니다, 그렇죠? 15년 말부터, 그지? 15년 말에 B1을 넣어요. 그리고 16년 말에도 B1을 넣습니다. 17년 말에도 얘는 B1을 넣겠죠. 적금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24년 말까지 B1을 넣고 바로 이 순간 원리합 따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약간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게 좀 위에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16년까지 한 번, 17년까지 두 번이니까 이 연도에서 15년을 빼면 되죠, 그렇죠? 이자가 붙는 횟수잖아, 그렇지? 그럼 24에서 15를 빼면은 9, 이자가 9번 붙는 겁니다. B 곱하기 1.05의 9제곱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이거?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16년 말이 된 건 뭐예요? 15년 말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지. B 곱하기 1.05의 8제곱. 얘는 B 곱하기 1.05의 7제곱. 점점점 해서 얘도 10개 항이죠. 0제곱부터 9제곱이니까, 그렇죠? 이걸 다 더한 게 바로 원리합계입니다. 그렇죠? 24년 말에. 맞지?
그러면은 이때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S10이겠죠? S10은 공비가 1.05예요. R 빼기 1 분의 초항 B죠. 초항 이번에 B예요. B 그냥 그치? B 곱하기 R의 N제곱 10개잖아요. 빼기 1 요거 이거죠. 근데 얘가 똑같이 1000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거? 이 공식은 외우고 있죠? 이 공식을 못 외우면 곤란하죠. 방금 프린트까지 열심히 풀었는데 그치? 당연히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얘는 지금 여기 0.05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은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B는 1.05의 10제곱 빼기 1이 분모로 가고 0.05 곱하기 1000만 이게 B네요 그쵸? 맞습니까 이거?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B분의 1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뒤집어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 곱하기 1.05의 10제곱 빼기 1 분의 1000만 곱하기 얘를 뒤집어요. 0.05 곱하기 1000만 분의 1.05의 10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요건 통으로 이렇게 약분 되죠? 그치?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1000만도 약분 돼요.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21분의 1 곱하기 얘가 20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분모에 있죠? 그럼 뒤집으면 곱하기 20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답이 21분의 20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이 답이 그치? 이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식을 구할 수 있겠어? 이 표를 그려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고수가 되면 이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 고수가 되면은 이 표가 머릿속에 그려져. 그래서 바로 그냥 이 표를 안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나도 근데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표 그려서 풉니다 이거. 표 그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지금은 내가 이렇게 3개나 썼지만 보통 뭐예요? 1개, 2개, 하나, 둘, 땡 이렇게만 그리면 돼, 그렇지? 이쪽에 한 2개만 하고 여기 마지막 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면 표 그리는데 솔직히 한 30초도 안 걸려요. 솔직히 혼자 푼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 천천히 한 거지,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나도 표 안 그리고도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데 괜히 실수할까봐 웬만하면 이 문제 풀 때 다 표 그려서 풀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돼요. 이따가 유제 1번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3번도 한번 해볼게요. 33번은 또 약간 달라요 문제가. 보세요. 지금 올해부터 매년 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받는 연금이 있다.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다 받는다면 얼마로 받게 되는가? 단 1.05의 10제곱은 1.6 연율 5% 1년마다 봉리로 계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1.05의 10제곱을 원래 계산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1.6이라고 그냥 문제 준 거예요. 1.6을 넣어서 계산해라. 이 소리입니다. 근사값으로. 알겠지? 그럼 봐봐. 이걸 보통 이 문제를 연금의 형가라고 하는데 이 문제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당장 이것도 여러분이 되게 낯선 경제적 상식을 많이 필요하는데 수아나? 또 듣고 있죠 이거? 연금이라는 걸 또 무슨 어떻게 알아? 그쵸? 여러분 연금이 뭔지 알아요? 연금? 연금이 뭔지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게 어려운 이유는 수학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경제적 상식이 너무 낯설어서예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연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한테 가르치면 되게 쉽거든 이게. 왜냐면은 다들 성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알거든.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국민연금 이런 거, 그렇지? 다 알아요 이게. 왜냐면 매달 돈 나가거든 막. 월급에서 막 다 떼가 막 강제로.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아직 학생들은 잘 모르죠. 연금은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인생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요즘 이제 의료 기기도 발달하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몸 관리도 잘 해가지고 100살까지 한다고 쳐. 그럼 100살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이 일해도 한 70대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는데 80 넘어가면 일 못해요, 솔직히 진짜로. 맞지 않아? 솔직히 70 넘어가도 일하기 힘들어. 우리나라 정년이 거의 60세 넘어가면은 한 65세 넘어가면은 일하기 힘들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그렇지? 근데 문제는 봐봐, 우리가 100살까지 한다고 쳐. 65세에 은퇴하면은 100살까지 몇 년 남았어요? 35년 남았어. 35년 동안 여러분 돈 안 벌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65살에 은퇴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살아. 그러면은 남은 35년을 돈을 안 벌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연금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이러면 한 20대 빠르면 한 20대 중반, 막 늦으면 거의 30살 다 돼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일을 하기 시작을 해. 제대로 취업을 해서. 맞습니까? 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막 대학원도 가고 막 이랬으면 거의 30살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30부터 만약에 빠르게 해서 한 26부터 일하다 쳐. 25부터 일하다 칩시다. 그러면은 25부터 65까지 뭐야? 40년이래요. 그쵸? 40년 동안 일하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처음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그쵸? 이제 막 일 시작했는데 누가 돈을 많이 주겠어, 그지? 근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경력도 쌓고 실력도 쌓고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뭐 한 30대, 40대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때 돈 많이 번다고 펑펑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노인빈 뭐 고독사 이런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치?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낳은 자식이 뭐 나를 부양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 진짜 고독사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젊을 때 돈을 많이 벌 때 돈을 모아놔야겠죠. 그치? 근데 그 돈을 그냥 내가 알아서 내 통장에 따로 빼서 모아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막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뭐 막 너무나 사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내가 이게 노후 대비로 연금으로 돈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돈을 좀만 빼서 쓰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강제성이 없으면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자꾸만 돈을 쓰게 돼. 그럼 나중에 은퇴했을 때 돈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치? 그래서 막 국민연금 같은 것도 있는데 강제로 떼는 거야. 예를 들면 나라에서 너 노후 대비 우리 나라에서 해줄 테니까 너 월급의 몇 퍼센트씩 내 이렇게 해서 강제로 막 여러분이 딱 돈 벌자마자 그냥 떼가요 국가에서. 뭐 이런 게 연금이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또 개인이 연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랑 계약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연금을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돈을 버는 동안 뭐 매달 뭐 월급 나올 때마다 얼마씩 넣는 거야. 그래서 한 40년 넣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꽤 크겠지. 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막 한 10억 이상 될 수도 있어요. 10억은 좀 오반가? 한 몇 억 돼요. 최소한 몇 억 넣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게다가 그 몇 억이 내가 40년간 넣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아까도 봤지만 이 경제 원리상 옛날에 든 게 뭐예요? 40년 뒤엔 되게 큰 가치가 돼요. 이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돈이 될 거란 말이야, 그게 생각보다. 그럼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또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돼? 또 어디 뭐 사업체 차렸다가 망하거나 어디 뭐 주식에 넣었다가 망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매달 이제 생활비 형식으로 찔끔찔끔 주는 겁니다. 내가 연금 넣어오는 뭐 연금공단이나 어떤 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당신이 연금을 40년간 부었으니까 당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매달 뭐 한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금이에요. 이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노후 대비 제도예요. 노후 대비 제도. 알겠지? 그래서 이게 연금입니다. 근데 연금의 현실화는 건 뭐냐? 만약에 이게 국민연금이면은 나라에서 하는 거면 이게 불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그냥 사기업에다가 연금을 들어놨었어요.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죽을 때까지 조금씩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 지금 돈 필요하니까 나 치킨집 차릴 거니까 그 연금 그거 내가 부어놓은 거 지금 다 줘요. 이럴 수 있어. 지금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예를 들면은 한 30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던 걸 아니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다 그 전액 다 나 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잠겨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기업이 된 건. 내 돈이니까 내 자유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걸 연금의 효과라고 해요. 좀 이게 됩니까 이거? 이게 연금이 뭔지 또 연금의 효과가 되니 뭔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그 소리야. 올해부터 매년 말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사실 1년에 100만 원이면 되게 진짜 뭐 연금 같지도 않은 연금인 건데 하여튼 1년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기로 했던 연금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미리 넣어놔가지고 젊어서 벌어가지고 넣어놔서 매년 1년 동안 1년에 10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이 있었는데 10년간 주는 연금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올해 초에 한 번에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올해 초에 한 번에 받을 금액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 현재 가격이죠. 연금의 현재 가격 이걸 계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연금의 현재 가격을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라지 A1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현재 이제 1년째 초라고 할게요. 이걸 라지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지 A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근데 봐봐 1년째 말부터 올해 말부터 원래는 100만 원씩 받게 했던 거죠 이거. 그쵸? 100만 원. 그리고 2년째 말에도 100만 원. 그리고 10년째 말에도 100만 원씩 받아서 총 100만 원씩 10번 받기로 한 연금이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이거를 현재 A1을 다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자는 과거로 가면은 뭐예요? 1.0을 나눠야 되지. 그렇지? 보통 그렇게 안 갑니다. 미래로 붙여요. 곱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걸 식을 세우려면은 요때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미래로 미는 거야. 가격을 다. 그래서 요 마지막 10년째 말로 요 A1도 끌어오고 얘들도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요 A1도 10년째 말 때는 가치가 얼마였겠어? 이자가 한 번 붙죠? 한 번, 두 번에서 10번 붙겠죠? 그지? 맞죠? 그리고 얘들도 뭐예요? 지금 이거 한 번 덜 붙겠죠 얘는? 그치? 100만 곱하기 1.05의 9제곱 100만 곱하기 1.05의 8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한 값하고 얘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라제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야 내가 A를 구할 수 있어요. 방정식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럼 뭐하고 같다 이렇게 세워야 될 거냐, 그렇지? 근데 이걸 정확히 비교하려면은 다 같은 식으로 돈을 다 끌어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미래에 있는 돈들을 과거로 끌어올려면 1.0씩 나눠주잖아, 그렇지? 이런 복잡해져 계산이.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냥 최종적으로 마지막 연금을 받는 10년 말로 탁 끌고 가는 거야.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비교해버리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런 원리인 거야. 수아나? 이런 원리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내년에 하지. 지금 이해 못하면 내년에도 이해 못해요. 알겠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내신에서는 그냥 100% 나오는 문제예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등비수 합공식으로 더하면 되고 얘는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a 곱하기 1.05의 10제곱은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공비가 1.05, 항의 개수 10개, 초항 100만입니다. 1.r 빼기 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거인 거죠. 요거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아까 1.05의 10제곱 뭐로 계산하래? 1.6으로 계산했죠, 그죠? 그러니까 1.6 빼기 1이니까 얘가 0.6이고요. 얘는 0.05잖아, 그렇지? 그러면 둘이 약분하면 얼마예요? 12겠죠, 그죠? 맞아요, 이거? 얘도 1.6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분의 16a는 1200만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1200만 곱하기 넘어가면 8분의 5 곱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래서 8을 약분하면 8이면 8 150만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7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에 걸쳐서 100만 원씩 받으면 1000만 원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이걸 현재로 끌어오면은 당연히 가치가 작아지겠죠? 과거로 오니까, 그렇지? 750만 원 되는 거예요. 75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했습니까, 이거? 개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리합계 두 문제 한 거예요. 이거 자꾸만 이해를 포기하면 안 돼. 이거 조금 복잡하다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성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다 돼요. 안 될 게 어디 있겠어. 고등학교 거까지는 전국민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노력만 하면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막 진짜 대학교에서 엄청 어려운 내용을 전국민한테 가르치지 않잖아. 그렇지? 그거는 노력한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데 고등학교 내용까지는 누구나 이렇게 진짜 약간 좀 지체장애인 그런 분들 빼고는 누구나 다 이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유제 32-1번하고 33-1번 지금 두 문제만 빠르게 풀어봅시다. 잘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아마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나한테 설명 들을 때는 그냥 이해될 수 있는데 혼자 하면 막상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도와줄 테니까 질문하세요. 수열의 합. 첫 번째는 이제 그 용어를 하나 배울게요. 기호 시그마.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이제 그 그리스에서 시그마가 이제 알파벳 숫자 S에 해당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에는 그 S거든. 요 썸, 합. 여기서 나온 기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K는 1부터 N, A, K. 약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 K가 변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K를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해서 N까지 다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 대입 쭉 해서 다 더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시그마 K 여기 밑에가 K면 변수가 K인 거고 N으로 올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이건 뭔 소리예요? N에다가 3, 4, 5, 6, 7까지 대입해서 다 더하라 이 소리예요. 그쵸? 느낌 알겠어요 이거? 그죠? 만약에 이게 있다. 그죠? 그럼 L에다가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까지 대입해서 다 더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2 대입하면 없으니까 3 곱하기 2 플러스 1 3 대입하면 3 곱하기 3 플러스 1 4 대입하면 3 곱하기 4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좀 느낌 알겠어? 시그마가 어떤 느낌인지?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상가 아니라 K로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안에부터 쓰는 거죠? 안에부터.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L의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3을 넣으면 2 곱하기 3 이렇게 쭉 해서 K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K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또 K를 넣는 겁니다. 그치? 맞아 이거? 이거는 지금 뭐 공식 같은 거 좀 배우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 일단 그 시그마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얘들이 변수예요. 시그마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요 아래에 있는 요 K는 요 숫자를 아래 끝, 요 맨 위에 숫자는 요 위에 숫자를 윗끝이라고 해요. 알겠죠? 아래 끝, 윗끝.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아래 끝 숫자부터 자연수를 쭉 대입해가지고 윗끝 숫자까지 다 대입해서 더하는 뜻이야.
이게 바로 시그마의 의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처럼 K가 1부터 N까지 AK다 이러면 뭐예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SN하고 사실상 같은 뜻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이거? 뭐 이런 느낌까지다. 됐죠? 이해했지? 그치? 시그마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거 별거 없죠?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을 봅시다.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이거는 분리할 수 있다.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당연하냐면 봐봐. 그냥 이거 하나만 증명할게요. 알겠죠?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는 무슨 뜻이야? K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쭉 해서 N을 대입해요. 이거를 다 더하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그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써도 C 똑같죠. 맞습니까? 분명히 같은 식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시 시그마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이 뜻이죠. 얘가 무슨 뜻이야?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 뜻이죠. 맞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냥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관한 얘기예요. 조지 말고. 이해 됩니까 이거? 그쵸? 이 얘기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성질은 뭐예요? 빼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빼기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AK 빼기 BK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그럼 보세요, 3번 상수배도 뭐예요? 분배법칙에 의해서 이거 무조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C가 상수예요. 그럼 C를 밖으로 빼서 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중요한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즉 K가 변수인데 K가 없어. 상수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C를 0 곱하기 K 플러스 C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K에 1을 대입해서 C, 2를 대입해서 C, 3을 대입해서 C, N을 대입해서 C예요. 그렇죠? 그럼 C가 몇 개야? C가 그냥 N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 곱하기 N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N은 윗끝의 N이 아니라 항의 개수의 N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C가 몇 개 있는지. 그치? 만약에 이거 조심할 게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C면은 뭐예요? 항이 N 빼기 3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C 곱하기 N 빼기 3인 거예요. 그죠? 이해 됩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윗끝이가 오는 게 곱해지는 게 아니라 항의 개수가 곱해지는 거라고. 그렇지? 이해되죠 이거? 원리를 이해해야 돼. 0K 곱하기 C니까 1 대입하면 C고 2 대입하면 C고 해서 N 대입하면 C니까 C가 N개 있어서 C 곱하기 N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윗끝이 N이라서 CN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4부터 N이면 뭐야? 4 대입하면 C, 5 대입하면 C, 6 대입하면 C, N 대입하면 C니까 4부터 N까지 총 몇 개예요 항이? N 빼기 3개죠. 1 이상이 빠졌으니까. 그렇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때는 C 곱하기 N 빼기 3인 겁니다. 이해했죠 이거?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수열은 공식 겁나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공식 겁나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식을 이해 안 하고 그냥 따로 외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얘들 개념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지. 됐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있어요. 이번에 3개. 이거는 외워야 돼요. 봅시다. 이거는 반드시 안 밀립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당연히 뭐예요? 1부터 그냥 N까지 더한다는 뜻이겠죠? 맞죠?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왜 암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 등차수의 합공식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지? 등차수의 합공식에서 이렇게 나오고 됩니까 이거?
2분의 항의계수 n개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 n 플러스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등차수 합공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기 너무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외우기 쉽고. 근데 중요한 건 뒤에 거부터예요. 얘는 이 뜻이죠? 이거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에요. 이것도 유도할 수 있는데 유도가 그냥 계산 노가다라서 일단 생략할게요. 알겠지?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도 K제곱 유도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유도하는데 이것도 그냥 생략할게요. 그냥 계산 노가다라서. 이거는 요겁니다. 얘의 제곱이에요. 놀랍게도. 알겠죠? 요 세 개는 뭐예요? 반드시 암기예요. 이거는 뭐 가성비를 따질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걸 안 외우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에요. 얘의 전체 제곱입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이거? 이거 이해 필요 없어요. 외우세요. 알겠지? 요거는 아마 이제 등차수 합공식에 나온 거 이해할 테고 얘하고 얘는 지금 내가 유도 과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 계산 노가다요 그냥. 크게 뭐 인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 풀다가 나오게 되면 소개해주고 안 나오면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공식 넣으면 됩니다. 여기가 10인 거야, 그렇죠? 10 넣으면 돼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얘가 얘는 k인데 이거 n인데요. 똑같은 거 알겠죠, 그죠? 맞아요? 시그마는 항상 이게 풀려 있는 형태의 식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이잖아, 그렇지? 이거를 지금 k가 아니라 n이 썼다고 이거 좀 못 알아보면 안 돼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같은 식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55 곱하기 7이니까 385인가요?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식을 써가지고. 이해했죠? 됐습니까?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3번 분수의 꼴로 주어진 수열의 합 이거 있는데 여기서는 부분분수 공식을 외워야 돼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걸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필수 암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얘 그냥 계산해보면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이거 나와요. 그냥 뭐 대단한 이유는 없고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식만큼 중요한데 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가성비고 뭐고 이거는 안 외우면 진행이 안 돼요. 계산이 더 이상 진도가.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언제 쓰냐면은 요 b 빼기 a가 요게 상수가 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시그마 n은 1부터 뭐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거 계산하래. 그럼 이거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계산 못해요. 그렇죠? 1 대입하면은 뭐야? 1 곱하기 2분의 1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 6분의 1 3 대입하면은 3 곱하기 12분의 1에서 10 대입하면 뭐야? 10 곱하기 10을 110분의 1까지 이거 통분해서 어떻게 넣어요? 그렇죠? 토 나오죠? 그지? 근데 저 부분분수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되게 쉽다 이거예요. 어떻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걸 A, 요걸 B라고 보면은 B 빼기 A가 얼마예요? 1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여기 1이에요 그냥. 그래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고쳐서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실제로 통보에서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지? 맞아요? 이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돼요. 1을 대입해보세요. 그러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3을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인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답은 1 빼기 11분의 1이니까 답이 11분의 10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대표적인 부분수 쓰는 형태예요. 사실 이게 중간이 지워진 형태가 부분수가 있는 건 아니야.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문제 풀면서 내가 보여줄게요. 알겠지? 몇 가지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일단 센 기초, 완전 센 기초 수열 해합에 대한 이 개념 설명 끝이 났고요. 근데 물론 지금 이것만 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 유형을 좀 쭉 다 풀어줄 겁니다. 17개 알겠지? 근데 17개 한 번에 가면 다 졸고 난리 날 테니까 7개, 5개, 5개 이렇게 할게요. 끊어가지고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주면서 일단 이거 다 이해했지 그지? 지울게요. 그래서 빨리 공식 외우세요. 내가 외우라는 거 다 외우세요. 시그마의 성질은 이해하시면 되고 저기 밑에 공식 3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하고 뭐 부분분수 공식 요 4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지? 대표형 1번 봅시다. 수열 AN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AN 여기 200이에요. 그렇죠? 시그마 N은 1부터 19까지 N 곱하기 AN 플러스 1 요거는 100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 요 값을 구하시려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게 1번부터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블루 원이 배수 처음 본 학생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항상 우리가 시그마라는 거는 항상 이게 풀려 있는 형태의 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시그마라 써 있지만 내 머릿속에 뭐야? 이 시그마를 풀어놓은 이 긴 형태, 이 식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얘를 구하라는데 보세요. 첫 번째 식은 뭐예요? 1 대입하면은 A1, 2 대입하면은 2A2, 3 대입하면은 3A3, 그렇죠? 더 이렇게 해서 20을 대입하면은 20A22, 이게 200인 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풀어놓으면 풀어헤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풀어헤치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A2예요. 2 대입하면은 2A3야, 그렇지? 그래서 19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9A22 100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A1 한 개 남고 A2도 한 개 남고 A3 한 개 남고 쭉 해서 A20까지 한 개만 남는다는 거죠. 그럼 답이 뭔지 알겠어요? 답이 얼마예요? 답이 얼마야? 100이죠. 이거 아직 안 보이나 아직? 답을 얘도 모르잖아. 얘가 얘 아니야? 이거 보여야 된다니까 이런 게. 이거 보여야 돼요. 자유자재로. 알겠습니까 이거? 답이 100이에요. 얘 100이야 100. 이 식이잖아. 같은 식이라고. 이게 아직 헷갈리니까? 시그마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 안 돼? 돼요? 시그마가 아직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너무 빨랐나요? 아니 지금 얘가 뭐야? 얘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20 대입 다 더하라고 되잖아. 이거잖아 이거. 얘가 이 식인데? 얘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뭐야? 1A1, 2A2, 3A3 20 되면 20A22, 200. 얘는 1 대입하면 1A2, 2A3 그러니까 19 대입하면 19A20 빼면 딱 뭐예요? A1 한 개, A2 한 개, A3 한 개, A20까지 한 개씩만 더. 이게 100인데 200에서 100 빼니까 100인데 답이 100인 거죠. 이런 형태인 거야. 이 1번 문제는 뭐예요? 너 시그마를 풀어헤친 식을 볼 줄 아니? 라고 지금 묻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기초만 배웠다고 해서 뭐 문제가 소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내가 그래서 다 풀어주는 거고 일단 7번까지 갑니다 한 번에. 2번 갑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의 제곱 요게 20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BK의 제곱 요게 8입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요거의 값을 구하시는데 진짜 조심할 게
이게 더하기나 빼기는 분리하거나 합칠 수가 있거든요. 시그마는.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분리하거나 합치지 못해요. 왜냐면은 시그마 자체에 덧셈의 성질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혹여나 얘를 이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 곱하기 n의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식을 풀어헤쳐 써보면 같을 리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는? 근데 사실 이게 풀다 보면 문제가 다 쉽게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개하면 ak 제곱 플러스 2ak bk 더하기 bk 제곱 여기 20이고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제곱 빼기 2ak bk 플러스 bk 제곱 요게 8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둘이 더하거나 빼는 거는 아래급 위끝이 같으니까 합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아까 시그마 형질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빼면 어떻게 돼? ak 지워지고 bk 제곱 지워지고 4ak bk가 되는 거죠. 20 빼기 8, 10.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덧셈 뺄셈은 가능하다고. 시그마끼리 이제 합치거나 분리하는 게 아래급 위끝이 같다면 이해돼요 이거? 아니 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4는 뭐예요? 바깥 상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양쪽에 4를 나누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얼마예요? 3인 거죠. 좀 어때요? 좀 이해됩니까? 아니면 좀 더 설명해줘? 어떻게? 이해되는 거 맞아요? 표정이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사실 이해 잘 안 돼요? 안 돼. 잘 됩니까? 그럼 3번 갈게요. 3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빼기 2k 더하기 4 분의 k 세제곱 더하기 8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빼기 2k 더하기 4분의 1 요게 40이다. 그쵸? 이때 n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쵸? 이것도 딱 이 식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할지가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요 8을 일단 요 안쪽으로 곱해서 넣을 수 있죠. 그죠? 요 성질에 의해서. 그치? 그 다음에 아래급 위끝이 같아요. 그럼 둘이 합쳐갖고 더할 수 있다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빼기 2k 더하기 4분의 합치면 어떻게 돼요? k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누가 봐도 뭐야? 인수분해하면 약분되죠. 그렇죠? 그래 보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분자가 k 플러스 2 곱하기 k제곱 빼기 2k 더하기 4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k제곱 빼기 2k 더하기 4가 분명히 약분될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k 플러스 2만 남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그죠? 그럼 k 플러스 2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까 이 공식 뭐였죠? 외웠어야죠. 이건 뭐였어요? 그냥 상수항 2만 있으니까 2가 n개 있기 때문에 2n인 거죠. 맞잖아요 이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n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n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이니까 플러스 5n 빼기 84는 0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인수분해가 누가 봐도 되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2 곱하기 n 빼기 7이 0입니다. 그럼 n은 얼마예요 당연히? 7인 거죠. 마이너스 12가 안 됩니다. 저 자연수야 돼요. 얘는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아까 그 외운 공식 있잖아. 자연수의 거듭적 공식 쓴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nx 더하기 1은 0. 요거의 두분이 알파인 베타인 n이래요. 그죠?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의 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되겠습니다. 단 n은 자연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요 식을 n에 대한 다항식으로 구해내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 그래야 계산을 하든 말든 하지. 그 자연수의 거듭적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 얼마예요? a분의 c 1이란 말이지. 이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구해요?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n 베타 n이잖아요. 이거 하면 말이죠. 이게 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지 그지? 넣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준식이 되는 겁니까? 시그마 k n은 1부터 5까지 4n 제곱 빼기 2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지? 상수항은 그냥 앞에 곱하면 돼요. 4를. 그치? 그리고 빼기니까 분리해서 따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굳이 안 써주고 바로 이렇게 푸는 거죠. 4 곱하기 1부터 5까지 n 제곱이니까 공식입니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해 됩니까 이거? n이 5니까 n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되고 빼기 2가 몇 개야? 5개죠. 이렇게 암산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매번 이렇게 써주는 거 항상 없다고. 이해 됩니까 이거?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4, 5, 20 220 빼기 10이니까 답이 210이겠네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 볼게요. 7번까지 갑니다. 한 번에.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빼기 2의 k제곱 그죠? 요게 a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c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래요. 그렇죠? 이걸 만족시키는 세 상수 ABC에 대해서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등차 등비를 배우고 와서 수열의 합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하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이 공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적극적으로 수열의 합에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봐봐. 요걸 계산하라는 건데 결국 그러면 쟤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그죠? 그치? 그래서 6분의 3 2분의 1의 k제곱 빼기 6분의 2 3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그치? 근데 이게 빼기니까 분리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분의 1의 k제곱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거 어떻게 가네요? 이게 지금 식을 풀면 어떻게 돼? 2분의 1 더하기 이거 아니에요? 맞지? 시그마의 뜻을 풀면 저 뜻이잖아. 그렇지? 한마디로 뭔 소리야 저거? 초항이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 항은 n 딱 등비수 합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r 분의 초항 a의
1 빼기 R의 항의 개수 n제곱. 이거는 얘가 이해됩니까 이거? 등비수 갖고 쓸 수 있다.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공비 3분의 1, 초항 3분의 1, 항의 개수 n개죠. 그렇죠? 됐습니까? 1 빼기 R분의 초항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이거잖아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제 A, B, C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밑에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 되겠네, 그치? 여기는 밑에가 3분의 2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여기가 2가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c는 2분의 1이다.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얼마예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5번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등비수 할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우고 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번하고 7번까지 하고 잠깐 여러분 문제 붙여줄게요. 6번, 7번. 시그마 2개 있는 거, 그죠? 안에 것부터 하면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바깥에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 빼기 n제곱. 이 p다. 이때 p의 정수분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시그마 계산부터 해야지, 그치? 요 안에 것부터 계산할게요, 안에 것부터. 얘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여기 변수가 k예요. 근데 여기 k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k에다가 1, 2, 3, 4에서 n을 넣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기 n에다 넣으면 안 돼. 알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래 끝, 위 끝에서 요 아래 끝에 요 앞에 있는 는 앞에 있는 요게 변수인 겁니다. 여기다가 넣는 거야. 알겠습니까? 1부터 n까지.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 그죠? 그럼 이게 헷갈리면 지금 한번 대입해서 식을 풀어보세요. 그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1 빼기 n제곱. 2를 대입하면은 2의 2 빼기 n제곱. 3을 대입하면은 2의 3 빼기 n제곱. n을 대입하면 뭐예요? 2의 n 빼기 n제곱. 약간 이런 형태거든 지금.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서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이 시그마가 계산되는 동안은 요 n은 상수 취급이에요. 그죠? 왜냐면 k가 변수거든요. 얘가 변수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2의 k 빼기 n제곱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2의 k제곱이에요. 그렇죠? 이 2의 마이너스 n제곱을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곱하기로. 상수니까. 이 안에 있는 시그마가 계산되는 동안은 2의 마이너스 n제곱은 상수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k가 변수니까 n은 상수라고요.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계산을 먼저 하면은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n제곱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이제 이거 풀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나요? 초항이 2고 공비가 2고 항의수 n개 맞습니까? 등비수 합공식 r 빼기 1분의 초항 2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이게 지금 1이니까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고 2의 n제곱 빼기 1이죠? 이렇게 분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 곱하면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냥 2만 남죠, 그죠? 이건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안에 계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 준식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시그마가 남아있고 시그마 n은 1부호가 남아있고 2 빼기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요걸 계산하면은 이 p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 2는 뭐야? 상수가 2가 5개니까 2로 10 빼기 그렇죠? 얘는 뭐예요? 잘 보면은 이게 요거는 뭡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초항이 얼마야? n의 1이면 1이죠. 그지? 공백은 2분의 1이지. 항은 5개겠죠. 그죠? 등비수 활동을 쓸 수 있다는 거야. 1 빼기 r 분의 초항이 1입니다. n의 1 대입하면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은 1 빼기 r의 n제곱 요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뭐예요? 32분의 31 아래는 2분의 1이니까 1을 곱하면 되겠죠? 나누기니까 그래서 16분의 31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P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럼 16분의 31은 뭐야? 1점 얼마잖아. 2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에서 1점 얼마 빼면 얼마예요? 얘가 P가 8점 얼마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8인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 알겠어요? 계산을 차분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핵심은 뭡니까? 이 안에서 계산할 때 K가 변수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N은 상수 취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2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2의 k제곱인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그냥 곱해질 수 나가서 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요 시그마의 상황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n이 변수지. 그러니까 얘가 요 시그마의 바깥까지 못 나가요. 이 차이 알겠어 이거? 오케이? 이런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7번 보겠습니다. 7번까지 하고 잠깐 문제 푸시해 줄게요. 근데 아직 좀 이게 어렵죠 책은. 그치? 이따가 이 책 풀지 말고 그 프린트 푸세요. 알겠죠?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한번 배웠던 친구들, 대수를 좀 하는 친구들을 위한 책이라서 수열의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30 곱하기 11의 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시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는 규칙을 좀 잘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일단 규칙을 잘 보면은 앞에 건 어떻게 돼요? 3, 6, 9, 30 그치? 그치? 그럼 이게 n이 뭐 1, 2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뭐예요? 앞에 거는 3n으로 보면 좋나요? 3n? 맞아요? 여기 시그마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붙어 있다면 3n이면 뭐야?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6, 3 대입하면 9, 10 대입하면 30 그쵸? 오케이? 이렇게 규칙을 찾아가지고 이 시그마식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뒤에는 어떻게 돼요? 1 대입했는데 2의 제곱이야. 2 대입했는데 3의 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럼 1 대입하면 2의 제곱, 2 대입하면 3의 제곱, 3 대입하면 4의 제곱, 10 대입하면 11의 제곱. 딱 깔끔하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준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이고 그러면은 이 3n을 뭐예요? 이렇게 분배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3n 세제곱 더하기 6n 제곱 더하기 3n 요거예요. 그쵸? 그럼 각자 따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3n 세제곱 3 곱하기 n 세제곱은 뭐예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죠. 맞습니까 이거? 공식 외우겠지 그지? 그 다음 6n 제곱 6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죠? 더하기 3 곱하기 n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이 정도 속도 계산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현행 때 수업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은 이 안에가 이제 55의 제곱 숫자가 너무 큰데? 짜증나는데? 3 곱하기 55의 제곱 그러면은 얘는 55 곱하기 40인가요? 그쵸? 55 곱하기 40
요거는 3 곱하기 50. 그러면은 좀 50으로 묶어서 계산 좀 할까요? 그럼 50으로 묶으면은 여기 3 곱하기 50이 남으니까 165 남고, 여기 40이 남고, 여기 3 남죠, 그죠? 그럼 여기 45니까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210인가요? 210 곱하기 55 하면 되겠네, 그치? 이 정도 하면 좀 낫겠네요, 그쵸? (11550이네요) 그죠? 11550 이게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죠? 계산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를 요 식으로 바꿀 줄 알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수열한 내용이고, 밑에는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 그렇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일단 7번에서 좀 끊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좀 빨리 그 프린트 풀어보세요. 책은 좀 어려울 겁니다, 아직. 수열의 합 프린트요. 프린트 풀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 하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함수 좀 풀고 모르는 거 좀 질문하세요. 10개를 다 풀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속으면 것보다 여러분 푸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서 일단 지금 딱 3개만 풀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첫 번째가 8번이에요. 대표용 8번. 보세요. 대표용 8번. 페이지 지금 338쪽입니다. 수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런 수열의 S8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봐봐. 이게 지금 일반 항이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얘는 n번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n번장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다, 그렇지? 그럼 n번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맞아요? 이게 n번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AN이야, 이게. AN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씌워서 S8을 구하는 거지. 이런 문제예요. 시그마 2번 씌우는 문제인 거야.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하나 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그럼 AN부터 구합니다. 지금 S8은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지. N이 1부터 8까지 AN.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얘부터 구해야 그 다음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AN부터 구할 건데 AN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요거예요. 그렇지?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N을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거? 그치? 근데 요 식으로 알고 있잖아. 뭐예요 이거? 그래서 AN이 어떻게 돼요? 요게 AN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정준기가 있지? 2분의 1 밖으로 빼고 그 다음 n세제곱은 뭡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n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이거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36의 제곱이고 얘는 지금 51 곱하기 4니까 203가요? 36의 제곱이 얼마야? 1296이에요. 1296 더하기 204니까 1500이에요. 그죠? 15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이 750이에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요 식 세우는 거 알겠어요? AN부터 먼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 A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서 푸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요 형태 이런 식으로 줘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n번째 항을 먼저 찾아가지고 a 구한 다음에 시그마 씌우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또 다음 형태는 대표 유형 13번 볼게요. 13번 대표 유형 1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지금 보면은 요런 식으로 구하래요. 그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의 유리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단 시그마로 표현해볼까 한번? 어차피 시그마로 표현해도 다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48까지인가요?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2 그럼 47까지겠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거? 그죠? 그래야 1 대입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2 대입하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4분의 1, 3 대입하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5분의 1, 47 대입하면 루트 48 더하기 루트 49분의 1. 딱 맞죠? 얘를 유리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모 분자에 이거 곱하는 거죠. 그러면 합차이에서 분모가 뭐가 돼요? 1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맞죠? 같은 식인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풀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5. 느낌 오죠? 마지막 47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48 더하기 루트 4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쌍으로 지워진 형태가 나오죠. 아까 내가 이렇게 가운데가 지워진 형태가 부분분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형태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루트 49 빼기 2니까 7 빼기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한다고 치면은 지금 뭐 되게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표용 15번 같아요. 15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나오거든. 수열 A, N에 대해서 NA1 더하기 N 빼기 1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2AN 빼기 1 더하기 AN 요게 N세제곱 빼기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치? 중요한 게 요 식을 어떻게 처리하냐. 요거 잘 나와요. 알겠죠? 요 식을 시그마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건 어떻게 돼? N 빼기 1, N 빼기 2 가서 2하고 1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치? 근데 2는 사실 뭐예요? 2는 N 빼기 N 빼기 2인 거고 1은 N 빼기 N 빼기 2인 거야. 그쵸?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A1, A2, AN 빼기 1, AN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한다고 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는 AK야. 그치? 근데 앞에 어떻게 돼요? N부터 시작하니까 딱 이렇게 하면 이 식이 일치해요. 식이 됩니까 이거? 1 대입하면 뭐예요? N이죠. N 곱하기 A1 그치? 2 대입하면은 N 빼기 1 곱하기 A2 3 대입하면은 N 빼기 2 곱하기 A3일 거고 그 다음 여기 N 빼기 1 대입하면은 여기에 N 빼기 1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2 남죠. 그죠? 2 곱하기 AN 빼기 1
n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 남지, 그지? 1 곱하기 a 딱 맞아요. 이게 됩니까 이거? 요거 바꿀 줄 아는 요거 바꿀 줄 아는 게 별표 3개짜리인 거예요.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별표 3개짜리인 겁니다.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조심할 게 변수는 k예요. 그럼 n은 뭐야? 상수 취급입니다. 시그마를 계산할 동안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분리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배할게요. 그러면은 n 플러스 1 곱하기 ak 빼기 k 곱하기 ak 이거죠. 이런 식으로 n하고 k 들어간 거 상수랑 k 분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구하는 거네요. 이거 한 번에 보실 줄 알았더니 안 되겠네, 그지? 일단 어쨌든 이거 분리시켜 놓을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빼기니까 분리할 수 있고 n 플러스는 상수 취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놓고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까지 분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 n은 이 시그마 계산할 동안 상수야. 밖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k는 못 뺍니다. 그렇죠? 상수가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지금 얘가 뭐예요? 이게 지금 n제곱 빼기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식이라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기억나죠? 그치? 요거를 시그마에서도 이 느낌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식이 얘잖아, 그치? 그죠? 그럼 여기다 n에 1을 대입해, 첫 번째로. n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 봐야죠, 그쵸? 1이면은 뭐야? n 1이면은 1로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 1 더하기 2 곱하기 1부터 1이니까 그냥 a1만 남겠지, 그치? 2a1. 여기 1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빼기 1a1이죠? 요게 1이죠. 그래서 a1이 1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요 식이 있잖아, 그치? 여기다 n에다가 n 빼기를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n 대신에 n 빼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n 빼기 1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kak는 n 빼기 1의 세제곱 빼기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n 빼기 1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대신 얘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유효한 식입니다.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거야. sn 빼기 sn 마이너스 느낌을 하는 거죠 지금. 그지?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식을 풀어보세요. 지금 요 식은 어떻게 돼요, 요 식은? 얘네 지금 여기 1 들어가면은 n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1 들어가면은 a1, 2 들어가면 a2, 3 들어가면 a3. 이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얘는 요 n은 그대로 있고 1 들어가면은 a1, a2, n 빼기 1까지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요. 그럼 여기 앞에가 n 플러스 있고 여기가 n이 있으니까 a1도 한 개 남고 a2 한 개 남고 a3 한 개 남고 해서 n 빼기 1까지 한 개 남은 거고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그대로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빼면은 지금 요게 1번식
이게 2번식입니다. 1 빼기 2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A1부터 A1부터 AN 빼기 1까지 한 개씩 남아요. 그래서 AN 빼기 1까지가 아니라 AN까지를 한 개씩 남기고, 그럼 N 플러스 1에 AN이 남는데 AN을 한 개를 넘겼어, 그렇죠? 그럼 뒤에 NAN이 한 개 있겠죠? 그치? 요게 지금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거에서 요걸 빼야지. 이거는 뭐 쉽죠? 마지막 항만 남겠죠, 그죠? N 항만, 그치? 그래서 NAN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NAN만 남겠지, 그치? 이해돼요 이거? 이게 요식에서 요식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전기정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n세제곱 빼기 3n제곱 플러스 3n 빼기 1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빼기 1 더하기 n 빼기 1이죠. 빼면은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죠. 그죠? 그리고 빼기니까 이게 다 부호 바뀌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n인데 마이너스 5n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되겠네요.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원이 지워지나 이렇게. 여기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죠, 맞죠? 요게 이건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럼 아까 A1이 뭐였죠? 1이었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야? 1 나오지, 그치? 1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 N이 이상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남은 거예요, 이식.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N에다가 20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게 돼요, 이거? 아,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요거 바꾸는 걸 원했는데 지금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나이가 있네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답이 이제 N에 20 대입하면 답이지, 그치? 답은 뭡니까? 3 곱하기 400 빼기 100 더하기 3이니까 1200에서 100이면 1100, 1103이 답이네요. 그렇죠? 1103 여기 답이네요. 아니 15번이 지금 문제가 좀 어려운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요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여기까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까지 좀 정리할 수 있느냐, n 플러스 k로 분리해가지고, 그렇지? 여기까지 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반적인 여기 다 푸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네. 좀 어렵게 나왔어요, 15번. 이게 아무래도 요 유형이 좀 요 책이 대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서 그래요. 좀 두세 번 한두 번 해본 친구들이 한 세 번째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듣는 책이라서 문제가 조금 자비가 없죠, 대표 유형이. 일단 어쨌든 요식을 이렇게 바꾸면 알겠어요? 요거 때문에 내가 풀어준 겁니다 지금. 알겠죠? 요 난이도 때문이 아니라. 됐습니까? 그냥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 남은 시간 좀 문제 풀다가 특히 일단 프린트 푸세요. 이 책은 좀 어렵죠. 프린트 풀면서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고. 사실 오늘이 사실 특강 마지막 수업이라, 그렇죠. 숙제 검사는 따로 그냥 여러분이 개별로 카톡으로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질문할 게 있다고 하면 클리닉 시간 같은 거 이용해서 불러가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각자 좀 푸세요, 알겠죠? 각자 풀고 질문 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단원 수학적 기납 단원은 내가 이제 진도 나가는 영상 찍어가지고 이번 주 주말 중에 올릴게요. 알겠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 진짜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리겠습니다.